그녀는 이미 한 번 죽은 사람으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녀는 바다에서 구조됐습니다. 문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돼 있었다는 겁니다. 상장 직전 IT 기업 CEO. 서버에 남은 건 자신을 바다에 빠뜨린 증거. 그걸 공개하는 순간 자신을 숨겨준 남자까지 노출됩니다. 정의를 밝힐 것인가, 또 한 사람을 잃을 것인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선택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폭풍 지나간 새벽. 외딴 섬. 박진수 52살. 전직 해양경찰이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죠. 창백한 얼굴, 목에 칼자국, 미약한 맥박, 살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신고하면 이 여자를 죽이려던 놈들이 알겠죠. 화면을 껐습니다. 여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박으로 향했어요. 신고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민박방에 여자를 눕혔습니다. 목과 턱에 깊은 칼자국, 소독약을 발랐어요. 붕대를 감았죠. 밤새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가 눈을 떴어요. 정신 드세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을 움켜쥐고 괴로워했죠. 말을 못 하시는군요. 진수가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외딴 섬이에요. 제 민박이고요. 당신은요? 박진수. 왜 구했어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쓰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었죠. 그럼 바다씨라고 부를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바다씨는 민박이를 도왔습니다. 그물 손질, 생선 손질, 마당 청소. 말은 못했지만 손은 빨랐어요. 진수는 가끔 바다씨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생선 손질하는 손이 어색했거든요. 이 사람 원래 뭐 했던 사람이지?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바다씨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켜졌어요. 인터넷에 연결했죠.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비전테크 서버. 비밀번호를 쳤어요. 접속 성공. 백업 로그, 삭제된 메시지, 협업 기록.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죠. 바다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원 버튼을 눌렀어요. 파일이 다운로드되기 시작했죠. 그때 화면 하단에 빨간 경고창. 외부 IP 접근 감지. 손이 멈췄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열렸어요. 진수가 서 있었죠. 화면을 봤습니다. 비전테크 서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벽으로 걸어가 랜선을 뽑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이 섬에서 신호는 위험해요. 바다씨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썼어요. 언제까지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씨가 다시 썼어요. 당신이 정하는 건가요? 제 자유를요? 진수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당신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바다씨는 꺼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이곳이 구조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착장에 낯선 배가 들어왔어요. 검은 양복 남자 둘이 내렸죠. 이장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섬 맞죠? 그렇소. 이장이 담배를 꺼냈어요. 며칠 전 이 근처에서 여자 못 봤습니까? 40쯤 됐을 거예요. 이 섬엔 바다 말고는 떠밀려오는 게 없소. 확실합니까? 30년 살았소. 남자들이 돌아섰어요. 배가 떠났습니다.
이장이 주머니에서 배시간표를 꺼냈어요. 접어서 넣었죠. 그날 저녁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바다 씨가 노트북을 켰는데 연결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통신 기사가 왔죠. 고장 신고 들어왔다며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라우터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요. 설정이 바뀌었어요. 바다 씨가 다가와 종이에 썼습니다. 라우터 IP 충돌 아닐까요? 포트 번호 확인해 보세요. 기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바다 씨가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기사가 확인했어요. 정확했죠. 맞네요. 이거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건데.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에 컴퓨터 학원 다녔대요. 아, 그렇구나. 기사가 나가면서 작게 말했어요. 그 사람 뭔가 다르던데요. 조심하세요. 그날 밤 이장이 민박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수와 단둘이 앉았어요. 진수야, 우리 마을 사람들 다들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부탁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장이 담배를 꺼냈어요. 우린 숨겨줄 수는 있어. 내가 원하면. 근데 여기서 문제 일어나면 우린 전부 범죄자가 돼.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 정말 지킬 가치가 있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을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며칠 안에 결정해. 저 사람 보낼지 계속 숨길지. 문이 닫혔습니다. 바다 씨가 방문 틈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진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죠. 바다 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죠. 제가 나갈게요. 쓰고 나서 구겼습니다. 휴지통에 버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바다. 자신의 존재가 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도 없었어요. 나가면 죽으니까요. 바다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말도 못하고 갈 곳도 없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다 씨, 괜찮아요? 진수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말을 못하니까요. 진수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마을 사람들 설득할게요. 바다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이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비전테크 본사. 이준혁이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공동 창업자. 화면에 이상한 로그가 떴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 마이너스 미상의 IP. 삭제된 파일 복구 시도 마이너스 17회. 한지민이 들어왔죠. 비서실장. 뭐 하세요? 이거 봐. 한지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군가 살아있다. 그럴 리 없어. 그럼 이건 뭐야? 이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가봐야 해. 그 섬. 사흘 후. 낯선 남자 넷이 섬에 왔어요. 이번엔 준비했죠. 숙소 예약, 배편 확인. 배를 타려 하니 선주가 말했습니다. 만석이에요. 지금 배에 사람 둘밖에 없는데요. 예약이 다 찼어요. 민박을 찾아갔어요. 빈 방 있습니까? 공사 중이라 안 돼요. 지붕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신호가 안 잡혔죠. 여기 인터넷 안 돼요? 원래 안 터져요. 뭔가 이상했어요. 모든 게 우연치곤 완벽했죠. 남자들은 결국 섬을 떠났습니다. 배가 떠난 후 이장이 진수에게 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조금만 더요. 마을 사람들 다 지쳤어.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람 뭐 한 사람이길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일 놈들한테 넘길 순 없어요. 알았어. 근데 진수야. 우리가 지키는 건 너야. 그 사람이 아니라. 그날 밤 바다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진수가 마루에 앉아 있었죠.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바다씨가 다시 썼습니다. 저 때문에 마을이 힘들어요.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왜요? 5년 전에 진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바다를 봤죠.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기다리자고 해서 결과는 전원 사망이었어요. 바다씨가 천천히 썼어요. 그래서 저를요? 이번엔 지키고 싶어요. 바다씨는 진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을 이해했어요. 이 사람도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죠. 바다씨가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고맙지만 언젠가 제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가서 결정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바다씨가 진수를 불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나는 강서연. 비전테크 CEO.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증거는 있어요. 서버에 남아 있어요. 진수가 화면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타이핑? 생중계로 공개할 거예요. 정부, 언론이 동시에 보게.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켜드릴게요. 바다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이핑? 지키지 마세요. 함께 싸워요. 며칠 후 바다씨가 시스템 설정을 시작했어요. 해상 스마트 항만 생중계. 정부 행사. 수백 명이 동시에 볼 거예요. 화면에 접속 화면이 떴습니다. 비전테크 서버 연결 중. 파일들이 하나씩 로딩됐어요. 백업 로그. 삭제된 메시지. 협업 기록. 모두 자동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죠. 바다씨가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행률이 올라갔어요. 10%, 20%, 30% 순조로웠습니다. 50%, 70%, 87% 그때였어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빨간 경고창이 떴죠. 서버 과부하. 자동 복구 실패 시 전체 삭제. 바다씨의 손이 멈췄어요. 동시에 또 다른 경고창. 연결된 인물 정보 노출 가능. 박진수 마이너스 전 해경 특공대. 작전 실패 기록 포함. 바다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버튼만 남아 있었어요. 지금 공개. 보류 마이너스 연구 삭제. 선택지가 명확했습니다. 공개하면 정의 실현. 하지만 진수의 과거도 세상에 노출. 보류하면 진수는 안전. 하지만 배신자들은 도망. 바다씨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빠르게 썼습니다. 진수를 불렀죠. 진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이를 봤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진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경고창을 읽었죠. 괜찮아요. 누르세요. 바다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종이에 썼습니다. 저는 안 괜찮아요.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자동 분리 완료 마이너스 민감 정보 제외. 기술팀이 백그라운드에서 수정한 거였습니다. 바다씨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지금 공개 버튼 위에 커서가 멈췄죠. 진수가 바다씨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누를까요? 바다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마우스를 눌렀습니다. 클릭.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업로드 재개. 88%, 90%, 95%, 100%.
업로드 완료. 생중계까지 남은 시간. 이틀. 바다 씨와 진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게 시작되거나. 생중계 당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해상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수백 명이 시청 중이었죠. 그때 대형 스크린이 분할됐습니다. 왼쪽은 브리핑, 오른쪽은 검은 화면.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검은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비전테크 내부 증거 공개. 자료가 순차적으로 나타났어요. 개발 로그,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삭제된 메시저 복구 기록, 상장 직전 지분 변경 시도, 익사 위장 당일 위치 정보, 모두 자막으로만 공개됐죠. 음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어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한 여자가 카메라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지민이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집중됐어요. 우린 강서연을 죽이려 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살리려 한 겁니다. 그녀는 상장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했어요. 수백 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린 직원들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댓글창이 분열됐죠. 그때 화면에 추가 자료가 떴습니다. 구조조정 계획 마이너스 허위 정보, 실제 계획 마이너스 고용 확대 및 복지 강화. 상세한 문서들이 공개됐어요. 한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블록체인 타임스탬프가 모든 걸 증명했죠. 삭제 불가능, 변조 불가능. 장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어요. 금융감독원, 사이버수사대, 경찰. 동시에 움직였죠. 한지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깐만요. 이준혁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죠. 진수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전 해경 특공대원들.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어요. 업무상 배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생중계는 계속됐어요. 전국이 지켜봤죠. 외딴 섬 민박. 바다씨와 진수가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화면 속 체포 장면. 바다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씨가 그 손을 잡았죠.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전해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비전테크 임원 긴급 체포. 피해자 신원은 보호 요청으로 비공개. 바다씨는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폭풍은 지나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기자들이 섬으로 왔습니다. 강서연 대표를 찾습니다. 이장이 막아섰어요. 여긴 그런 사람 없소. 하지만 IP 추적 결과 와이파이는 누구나 쓰오. 기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바다씨가 짐을 쌌어요. 진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종이에 썼어요.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요. 교사가 될 거예요. 익명으로. 진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CEO를 포기하고요? 고개 끄덕임. 다시 썼습니다. 저 자리는 제가 원해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증명하려고 만든 거였죠. 이제 증명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진수가 한참 바다씨를 봤습니다. 외롭지 않을까요? 바다씨가 웃었어요. 소리 없이 썼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마지막 종이.
천천히 썼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에겐 이 섬이 있어요. 저에겐 학생들이 생길 거예요. 고마웠어요. 진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다씨가 그 손을 잡았죠. 오래 악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선착장에 모였어요. 바다씨가 배에 올랐습니다. 이장이 소주를 건넸어요. 힘들면 돌아와요. 바다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가 출발했어요. 바다씨는 섬을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바다씨도 손을 흔들었죠. 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석 달 후, 작은 시골 학교, 새학기 첫날, 교실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새 담임입니다. 칠판에 이름을 썼습니다. 김바다.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수화로 대답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말을 못해요? 칠판에 썼습니다. 오래전에 다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과 대화할 방법은 많으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방과 후 김바다가 창밖을 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이너스 진수. 답장을 썼습니다. 네. 당신도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1년 후 외딴 선민박에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 여자가 물었어요. 여기 1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진수가 국을 떴습니다. 사건이요? 비전테크요. IP 추적하면 이 섬이 나온대요.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몰라요. 여자가 더 묻지 않았어요. 밤, 여자가 해변을 걸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진수였죠. 잠 안 오세요? 네. 바다가 예뻐서요. 둘은 나란히 섰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강서연 대표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왜 궁금하세요? 저 비전테크 직원이었거든요. 진수가 여자를 봤어요. 그랬군요. 대표님이 저희를 지켜준 거였어요. 그런데 전 몰랐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없어요.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어디서요? 진수가 하늘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 곳에 있겠죠. 여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뭔데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진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를 썼어요. 누군가 당신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전송. 몇 초 후 답장.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고마웠다고요. 진수가 말했어요. 괜찮대요. 그 사람도 고마웠대요. 여자가 놀랐습니다. 지금 연락하신 거예요? 비밀이에요. 진수가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자가 배를 탔어요.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수도 손을 흔들었죠. 배가 떠났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봤어요. 문자가 하나 더. 학생들이 수화를 배우고 싶대요. 행복해요. 마이너스 바다. 진수가 답장을 썼습니다. 여기도 평화로워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6달, 김바다의 교실. 학생들이 수화로 대화했어요. 선생님, 오늘 뭐 배워요? 바다가 칠판에 썼습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꿈은 뭐예요? 바다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썼어요. 이미 이루었어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 그 전엔요? 바다가 웃었습니다. 큰 회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놀랐어요. 진짜요? 왜 선생님 하세요? 꿈은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행복한가예요. 행복하세요? 바다가 끄덕였습니다. 수화로 말했어요. 아주 많이. 박수. 그날 저녁, 바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제 꿈을 물어봤어요. 이미 이루었다고 답했어요. 답장. 저도요. 이 섬이 제 꿈이었어요. 우린 운이 좋네요. 그렇죠. 서로를 만나서. 바다가 웃었습니다. 가끔 섬에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당신 방은 그대로예요. 바다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났습니다. 같은 시각, 섬. 진수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같은 별을. 이장이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 잘 지내나? 네. 행복하대요. 다행이네. 너도 행복해 보여. 진수가 웃었습니다. 네. 그 사람 다시 올까? 올 거예요. 기다려. 아니요. 그냥 알아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이장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인연은 신기한 거야. 그렇죠. 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다 너머. 김바다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말했다. 꿈은 바뀔 수 있다고. 나는 CEO였다. 성공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은 선생님이다. 가진 건 적다. 하지만 매일 웃는다. 그 섬에서 배웠다. 중요한 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걸. 진수 씨, 고마워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가 출렁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